제 강의를 필수 과정으로 12강좌 12학점을 이수하셔야만이 졸업이 됩니다. 그러면은 12번을 저를 만나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강의가 비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매월 며칠부터 며칠까지가 아니고 학교나 여러분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가급적 공휴일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모이기 좋은 때를 선택해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빠른 분들은, 우리 학교의 장점이 뭐냐면은 빠른 분들은 1년에 3학기, 4학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의 장점이죠. 그죠?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쭉 한 학기를 끝나면은 모든 과정을 우리 학교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이분을 패스를 시켜서 다음 학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인준해 주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또 패스해서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빠른 분들은 빨리 졸업이 되는데 제 과목만큼은 12강좌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되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 과정으로 배울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돌렸습니다. 대신 그러면은 졸업을 빨리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거를 12번을 참석합니까? 1년에 기껏 해봐야 3번, 4번밖에 오프라인 강좌가 안 되는데 이렇게 문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는 조금 더 이따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에 여러분들이 유인물에 이런 내용을 쭉 실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받아 적기가 다 힘들면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집에 가셔서 옮겨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작권 주장 안 할 테니까 필요하신 거는 적으려고 애쓰지 말고 제 강의에 집중해주고 그냥 필요하면 스마트폰으로 찍으세요. 찍어서 집에 가시고 하셔서 옮겨 적으면은 공부가 2번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출석 체크를 좀 하고서 할게요. 외국에 계신 분들은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직분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호칭을 생략하고 부르겠습니다. 김영규. 예. 지난번 오프라인 때 참석 못 하셨죠? 끝나서 어쨌든 이건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이호승, 이동규, 김동윤, 이번에 지난번에 오셨는데 못 오셨네요. 김명욱, 이분도 지난번에 오셨는데 못 오셨고, 김혜숙, 우리 김혜숙 집사님 멀리서 이렇게 안 빠지고 잘 참석해서 고마워요. 제일 멀리서 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밀양이라고 하는데 그쪽 분들은 밀양 그렇게 합니다. 장동섭, 송창화, 임성빈, 김경남, 이영욱, 최윤정, 이종하, 김철희, 공은혜, 이주형, 김기동, 황성호. 예, 외국에 계신 분들 빼고는 지금 호명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사역을 여러분들 사역지에서 혹은 교구나 셀, 목장에서 적용하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듣다 보면은 그럴 때는 조금 참았다가 제가 질문 한 단락이 끝나면은 질문을 이렇게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사역 정의니까요. 그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사역은 가정을 돕기 위한 그 모든 창조적인 노력의 집대성으로 단순한 교회 일이 아니라 교회 본질과 깊이 관련되어져 있다. 가정사역은 1차적으로 가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1차적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가정의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정사역의 조직과 상담자 훈련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문제가 극단적인 결과로 진전되지 않도록 돕는 사역이다. 이 정의에서 보는 것처럼 몇 가지 주안점이 있습니다. 단순한 교회 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시작은 교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가정을 넘어서 교회나 사회로 확장시켜지는
이런 큰 어떤 선교, 우리 학교에 큰 주안점이 두 수레바퀴가 있어요. 선교와 가정사역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컨셉이죠. 일반 신학교하고는 가장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 학교의 장점이 선교와 가정사역이에요. 이 두 개를 중앙점으로 두고 있어요. 바탕에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구약 신학 모든 어떤 성경적인 것이 개혁주의적인 신학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선교와 가정사역 이 두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이런 형태로 우리 학교가 운영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주안점으로 예방이라는 예방. 우리 학교 다닐 때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지금도 그런 주사가 있나요? 우리 선생님 학교에서도 예방주사 있나요 요즘? 있어요? 안 맞아요? 가정에서 직접.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다 이거 옆에다 맞았잖아요. 그죠? 일명 불주사 막 이런 거 해갖고 여기 맞아가지고 막 꾹꾹 붓고 막 빨개지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학교에서 예전에 했어요. 선생님들이 보건소에 이렇게 나와서 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두려워도 그걸 한 방 맞음으로 해서 내가 자라면서 항체가 형성되고 웬만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내성이 생겼다는 것이죠. 저와 만나는 이 가정사역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소그룹,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적용도 하지만 나 스스로가 예방이 되고 어떤 내향성, 강해지는 내성이 생겨서 미리 사전에 예방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학생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진작 알았더라면은 우리 가정이 현재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나와 우리 배우자의 관계, 나와 내 자녀의 관계, 나와 시부모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따라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적당한 때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만약에 이 강의를 안 듣고 인지가 안 된다면은 그 상태로 더 악화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 법원 가자, 도장 찍자, 종 치자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현재 상태에서 답보되거나 더 건강해지는, 회복되는 그런 형태로 간다는 얘기죠. 그거는 구체적인 거는 조금 듣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참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담자 훈련 과정에 여러분들은 그냥 학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가정사역의 지도자로 가는 사람들, 이미 여러분들이 제 강좌를 한번 듣고 또 이런 강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상담자 훈련자, 가정사역의 전문가로 이미 들어온 분들이에요. 이게 싫으면은요 아예 이 강좌를 안 듣습니다. 관심 자체를 안 가져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먼저 일회기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강좌를 12회기를 마스터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학교의 대표 이름으로 가정사역 전문가 증서가 나갈 겁니다. 수료증도 나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요청하는 어떤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도 진행안도 만들어보고 여러분들의 계획서도 만들어보고 여러분들이 그 사역 현장에서 훈련도 직접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뛰어봐야 돼요. 그럼 엄두가 안 나요. 두려워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염려하지 마세요. 돕는 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죠. 기업체에서, 학교에서, 관공서에서 어떤 사업을 수주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목표를 정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목적에 달성할 것이냐, 마지노선을 어떻게 하고 내가 상향 기준을 어디까지 할 것이며 이렇게 쭉 목표를 정합니다. 바로 우리 학교에서 가정사역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인 공급자 수요자에게 베푸는 형태가 아니라 상호 교환적인 개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상호 교환이라는 게 뭐예요? 가정사역 전문가인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쳐요. 그럼 전문가인 저는 가정이 완벽하고 행복하고
무지하게 즐거워야 돼. 그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내가 들어가면은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공사 중이고 전문가 과정을 하는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걸 마스터하면 완벽하게만 세팅된다, 업그레이드 된다, 이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상호 교환적인 개념. 내가 그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상담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성숙되고 성장되지만 직접 지도자인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 성숙이 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대신 내가 이걸 안 해봤으면은 여러분들도 퇴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된다. 자,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제가 안내하는 열 몇 가지의 프로그램을 오늘 소개할 거예요. 세부적으로는 못합니다.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는 가장 중요한 가정사역의 회기입니다. 사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회기예요. 왜냐하면 이 전체를 아웃라인을 잡지 않으면은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제가 2개 내지 3개 프로그램을 다음 강좌부터는 세부적으로 다룹니다. 근데 이걸 전체를 이제 아웃라인을 알아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 소속된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담당하는 국이라든지 가정사역국이나 가정사역부나 가정사역위원회라는 부서가 구성되어서 그 교회, 크든 작든 그 교회 안에 가정사역 전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교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사역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어머니 교육, 아버지 교육, 부부 교육, 청소년 교육, 뭐 시니어 교육, 다문화 교육, 뭐 기타 등등 이러한 교육들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18년 전, 20년 전쯤에 박사원에서 이거를 공부할 때 교수님 똑같이 질문했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박사원 거의 현직 이제 그 목회자들이죠. 부교육자들 일부 있었고 그때 한 30명 정도 전문가 과정을 공부하는데 그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물었어요. 이런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느냐?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 목회자들이 실제로. 우리 최상익 선교사님은 어디 총신대에서 공부하셨나요? 인터넷으로. 거기에서도 이런 거 전혀 접근이 안 됐었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부장 아니면 선교사님처럼 필드에서 뛰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생겨요. 상담해야 될 집, 뭐 어떤 문제성을 가지고 오는 집들, 허물어져 가는 게 보이고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다 보여.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감당하는 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담임 목사님이 이런 것을 공부를 안 하셔서 신학, 선교, 설교, 어학, 헬라어, 히브리어, 조직신학 뭐 이런 거는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필드에 딱 나가면 이런 문제가 막 대두되는데 이런 거를 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걸 손을 못 대요. 그러면 중간 지도자인 부교육자나 장로님 그룹이나 권사님 그룹, 부장님들 그룹, 교사들 그룹 이런 그룹들이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역시 여러분들 역시 이런 거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미리 공부해서 지금 현재는 서울신대라든지 성결대 대학원 MDB 과정에서 이런 거를 학기로 다행히 그런 학교들은 인지가 되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제가 들어가서 이제 학부나 신대원 과정에서 한 학기 제도로 해서 12회 내지 14회를 오늘처럼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쭉 진행을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거를 제가 과제물도 여기는 과제물은 많이 안 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 과목 말고도 막 필수 과목, 선택 과목 해가지고 막 10개 가까이 이쪽 저쪽 엄청나게 공부를 하잖아요. 암을 알기 때문에 저는 최소로 아마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할 겁니다. 꼭 필요한 사항만 할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담임 목사님이 인지가 돼야 된다. 그 담임 목사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면은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위치가 여러분들이 이 위치예요. 국장이 되든 총괄을 담당하든 위치가 여러분들 위치입니다. 여러분들 위치가 여기쯤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우리 교회도 교회가 5명이든 10명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만 이게 가능하다. 중형교회 적어도 몇백 명이 돼야 된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인지된 나로부터 단 한 가정 한 사람이라도 인지가 됐어요. 여러분들 인지가 됐어.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럼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개척교회든 중요치 않습니다. 하다못해 주일학생을 데리고 중고등학생 2명만 데리고 내가 선교지나 학생들 2가정을 데리고 내가 한단 말이죠.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안 되면 커서도 안 됩니다. 그게 시작이 안 되면 큰 교회에 사람을 모아서 한다? 못 합니다. 인지가 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인지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요 위치에서 계획서를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계획서를 세워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다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기한을 만들어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목사님 외람 떼지만 공부하는데 이런 거지 말고 그럼 기분 나쁘시니까 제가 이렇게 인터넷도 보고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 보니까 가정사역이 꼭 필요한 사역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물어보자니까 집사님 어떡하려고요? 장로님 어떡하려고? 예, 그래서 제가 계획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기한서를 딱 주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면 메일로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검토해 보시라고. 그 목사님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 이런 것이네. 야, 맡기면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옹졸한 분 아닌 다음에는 나보다 뛰어난 걸 싫어하는 분들도 혹간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를 요청하는 집사님이나 장로님 중간 그룹에게 그런 집사님 한번 맡아서 해보실래요? 속으로 그걸 기대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분이 오케이 안 하면 오케이 할 때까지 미팅을 해야 돼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요? 그분이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분은 이런 공부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돼요. 목사님 나보다 몰라 이러시면 안 돼요. 인지된 여러분들이 먼저 기한을 작성해서 요청을 해라. 그럼 이제 그분이 맡겨주잖아요. 그러면 맡겨주면은 이제 조직 구성을 어떠냐? 그때는 여러분들의 위치가 여기 위치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면 일단 그분한테 허락을 받으면은 큰 중형교회 같으면은 장로님들 중심으로 당회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 밑에 이제 장로님 한 분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돼요. 왜 세워야 되냐? 여러분들은 요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부장 선생님이 요 역할을 해주고 총괄 이분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요분은 뭐예요? 얼굴 마담이에요. 요분은 내가 못할 거를 재정을 끌어온다든지 예산 편성을 해서 가정사역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재정 확보를 해주는 위치가 바로 이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근데 현실적으로 해보는 게 뭐예요? 돈이 있어야 일을 해요. 간식비도 있어야 되고 재정도 있어야 되고 회비 받아서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분들 10만 원 내고 프로그램 오세요 10만 원 내고 오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못해요. 실비만 받고 나머지는 교회 재정으로 충당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다이렉트로 장로님들이나 재정부에 가서 요청을 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정도를 국장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어려운 걸 그분이 후원을 받아오시든지 재정부에서 편성을 받든지 보통 10월 달 넘어서 12월 중간에 교회 예산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승인을 거쳐서 재직회나 공동회에서 승인이 나잖아요. 그때 가정사역국 1년 동안 재정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역할은 요 국장님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질적인 이제 팀장 역할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위치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해와야 되겠다 하면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꼭 두란노 쪽이 아니어도 요즘은 교회에서 사회에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어머니 교육, 부부 교육, 사이버 교육, 청소년 교육, 시니어 교육 이런 교육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 교육을 받은 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런 분들을 내 밑에 팀장을 두어서 나를 도울 수 있겠다라는 분을 사전에 쭉 보세요.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이분은 뭐 맡기면 좋겠다. 이분은 뭐 맡기면 좋겠다. 이분은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더십 있다. 시니어부를 맡겼으면 좋겠다. 저분의 아내가 다문화 가정인데 저 가정은 다문화 쪽에 그래도 앞서가는 분이다. 다문화 팀장을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이걸 세워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본적인 틀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문화교실 팀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세울 수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부부 쪽에는 부부팀장을 부부로 세워주는 게 좋아요. 부부팀은 나머지는 그냥 싱글로 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팀장 리셋을 쭉 만들어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분들을 규합을 합니다. 맨투맨으로 만나서 집사님 다음 주일날 오후 뭐예요? 예, 그냥 뭐 예배 끝나면 특별한 일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모이기 힘드니까 다음 주일날 저녁 식사 같이 해요. 그래서 식사 장소를 사전에 조용하게 미팅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는 식당이나 마땅치 않으면 교회 카페라든지 교회 어떤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 놓고 미리 확보를 하고 이분들을 전부 모읍니다. 그리고 목사님, 국장님 이런 일들 하시는 분들을 다 초청을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인사말 정도 하고 빠지시고 국장님도 뒤에서 이제 국장님은 보기만 하는 분이고 실질적인 일은 팀장이 하는 거죠. 총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쭉 프레젠테이션을 브리핑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1년 가정사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은 이유는 집사님이 이런 팀장을 맡아줬으면 좋겠고 부부께서 부부 팀장을 맡아줬으면 좋겠고 권사님이 어머니 쪽을 맡았으면 좋겠고 집사님이 아버지 쪽에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쭉쭉쭉 얘기할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예. 각 부서별, 각 팀별 사역별로 1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는 어느 팀에서 3월 달에는 어느 팀에서 6월 달에는 어느 팀에서 이거를 쭉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계획서 내라고 어려워요. 그분들 그냥 계획서를 세워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넌지시 그냥 운만 띄워줘요. 그런 뭐 머리가 하얘져 이분들이 맞자마자 뭘 세우라 못해요. 그러면은 저한테 필요하면은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서 세우는 거,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분들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당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두지휘만 하세요. 마당 만들어 주면은 아 그럼 여러분 4회기로 해보면 좋겠네요. 5회기는 좀 길지요? 3회기로 할까요? 모이는 날은 주일날 오후가 가장 좋겠네요. 아니면 매주 목요일날 저녁에 할까요? 주부 같은 경우 어머니들 같은 경우 오전이 좋겠네요. 애들 이제 이렇게 학교에나 학원에서 오기 전에 오전이 좋겠네요. 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 사이가 좋겠네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쭉 계획을 세워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걸림돌이 뭐가 될까요? 첫째는 돈이에요. 두 번째는 인지 안 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을 가장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어요? 99% 잔학계나 전도입니다. 전도가 항상 목사님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요. 부흥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매칭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거를 함으로 해서 우리 교인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밖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접하고 2, 3주 과정이 지나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접목이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을 전도나 부흥에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이 접근 방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함으로 교회가 부흥된다는 확신이 섭니다. 이거를 이해를 시키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여기 아버지 교육, 어머니 교육 받으신 분들 알겠죠? 5주 프로그램인데 4회기 때 콜링을 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하고요. 저도 이 프로그램 할 때마다 넌 크리스찬이 단 한 분이 계셔도 콜링 과정을 거칩니다. 3분의 2쯤 진행됐을 때 어떤 과정이든지 콜링을 해서 그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킬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하는 2시간 반짜리 강의에 이걸 하다 보면은 저 교수님은 자기 자랑만 한다. 자기 사진, 자기 뭐 동영상 저 자랑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한다라는 걸 설득하기 위한 제가 기법을 쓰는 것이지 결코 제 자랑거리 하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랑 안 해도요. 알아서 자랑을 시키더라고요. 보신 분들 계신가요? 2011년도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목회와 신학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온누리에서 발간하는. 거기 5월인가 7월인가 실렸는데 전국 목회자 평신도 명강사를 선정을 했어요. 11명을 선정했는데 제가 가정사역 파트에 4번째로 명강사의 명단에 그들이 올렸어요. 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리서치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랑을 많이 해주더라고. 내가 아니어도 그냥. 그래서 결코 자랑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예수교 성결교 예성이라고 그러죠. 효민 성결 의왕시에 있습니다. 중직자 대상, 장로님, 안수 집사님 대상으로 하는 파파스쿨을 제가 5주 과정을 한 겁니다. 담임 목사님도 직접 참여하셨고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영상 찍은 게 있어서 제가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소그룹으로 했습니다. 그때도 많지 않았어요. 7, 8명 정도 했을 겁니다.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리더들의 인식 변화부터 시작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분이 이제 실무 담당자. 제가 얘기해서 이분이 가정사역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분이 위원장 장로님입니다. 젊은 안수 집사님. 이분들이 직접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 이분이 제게 의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현실에서 느껴지는데 이걸 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고 접하지 못하게 이게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상의하다가 교육자 회의에서 부교육자 중에 부목사님이 제 제자가 거기 있었어요. 대학원에서 가정사역을 공부한 그 친구가 저를 소개한 거예요. 이런 교수님이 계신데 한번 불러볼까 해서 미팅하고 오케이 해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요런 것은 이제 요런 제작 과정은 아시겠지만 우리 장로님이 이쪽에 아주 잘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걸 잘 못해요. 편집하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사전에 부교육자라든지 이런 거를 담당할 수 있는 분들을 부탁을 하세요. 요거 중간중간에 매번은 못 찍지만 사진이나 영상을 중간중간에 찍어가지고 5분짜리 7분짜리 편집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그분들이 해줍니다. 특별히 바쁘지 않으면은. 뭐 필요하다면은 뭐 알바비라도 조금 들여서라도 이렇게 해서 교회에 최종적으로 보고자료 내지는 이런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은 뭘 하느냐면은 수료자 감사 예배라는 걸 드리세요. 수료자 감사 예배 때 이런 걸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접하지 못한 교인들이 보고 아, 우리 교회에서 저런 프로그램이구나. 야, 저거 좋겠다. 다음에 할 때 나도 참석해봐야지 라는 동기부여를 설정해줘요.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반드시 남겨라. 그 다음에 사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으면은 홍보 예배라는 걸 드리는 게 좋습니다. 모르니까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몇 월부터 며칠 날까지 뭐 파파스쿨, 부부스쿨 합니다. 광고 아무리 광고 나가도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등록을 잘 안 해요. 근데 주일날 한 번을 선택해가지고 홍보 예배라는 걸 드리면은 주일날 오후 예배 때는 대개 이제 헌신 예배로 연결되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에게 건의해서 이번 오후 예배 때는 홍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홍보 예배? 예, 몇 월 달에 하는 파파스쿨, 커플스쿨 이거 할 때에 이걸 인지시키는 홍보 예배입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는? 예, 그냥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한 30분 설교 시간에 이걸 홍보해주고 지원자를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래? 그 강사가 어떤 분인데? 그럼 이제 제거 얘기하면 프로필 달라고 하세요. 보통 프로필 줍니다. 그러면 건전한 교단이라고 인지가 되면은 담임 목사님 오케이 합니다. 요즘 아주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보통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홍보 예배와 수료 감사 예배를 드려라. 그런 거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에요. 부서 사역이다. 나 혼자 우리 가정사역국 가정사역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뭘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협력이에요. 교회는 톱니바퀴 돌아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들끼리 잘났다고 지들끼리 뭉치는 거 꼴 못 봐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전도부에 예를 들어서 집사님 이번에 전도부에서 도와주세요. 지원자 2분만 보내주세요. 이거 하면 전도 프로그램이 잘 됩니다. 이거 요청하세요. 나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 다음에 교회 미화 담당하시는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권사님 우리가 이거 테이블 3개 세팅하는데 그때 와서 코디 좀 이렇게 이쁘게 좀 해주세요. 그럼 그분들이 신나서 합니다. 토요일날 꽃꽂이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테이블 세팅됐을 때 코디 요거 단절된 꽃송이 몇 개만 이렇게 컵에다 꽂아놔도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분에게 부탁하면 그분들이 대접받는 것 같고 나를 쓰는 것 같고 좋다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을 해라. 반드시 협력을 해라. 아까 얘기한 대로 훈련 사역이다. 그 다음에 이걸 하다 보면은 한 가지를 하다 보면은 자꾸 여러분들이 안목이 넓어집니다. 안목이 커져요. 아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안목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연구가 계속 이어집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걸 잘했겠어요? 공부할 때요 까마득했어요. 머리가 전혀 없었어요. 저는 학부 때 뭘 공부했냐면은 목회 상담학이라는 걸 한 학기 어느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목회 상담학이라는 걸 처음 접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실험을 시키는데 그 교수님이 매 주마다 학교 안 오는 날 병원을 무조건 가래요.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에 가서 환자들 만나서 상담하고 일지를 써오라고 했어요. 그때 상담 일지를. 지금은 병원에 맘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때는 들어갔어요. 한 3, 40년 전 얘기니까요. 그때 가서 환자들 이렇게 위문하고 방문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거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해요. 병원에서 다 커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눈이 뜨여졌다가 제가 20년이 지난 세월 뒤에 이런 걸 느끼고 접하면서 연구를 계속 하게 되면서 이 열 몇 가지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거죠. 사실은요. 거의 뭐 기본적인 몇 가지를 공부한 것이 이제 확산에 대해서 점점 제 영역이 넓어져 가는 거죠. 또 지금도 제가 오늘 프로그램 소개할 게 열 몇 가지지만 앞으로 20개, 30개가 늘어날 것이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더 넓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교수님 우리 회사에서 이런 있는데 이런 거 프로젝트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인성교육 차원에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럼 그쪽에 CEO가 그래 우리 사원 인성교육 차원에서 이거 해봐라. 이런 김혜숙 집사님처럼 학교 선생님이 우리 그럼 애들을 위해서 인성교육이 프로그램 교육지청에서 들어오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연구 사역이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약 10년 정도로 같이 간다고 쳐봐요. 10년. 여기에서 한 2년 정도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고 12강좌를 저한테 듣고 졸업한 뒤에도 언제 조만간 올해 안에 상반기에 원회가 구성되고 여러분들이 선후배 관계로 우리 학교 이제 교수와 제자의 관계로 계속 유대 관계가 돼요. 또 우리 학교의 특징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2바퀴 선교와 가정사역인데 선교 쪽에 여러분들이 많이 눈에 띌 겁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여러분들 강의하겠지만은 해외로 나가서 단기 선교가 됐든 어떤 형태로 됐든 여러분들이 선교 쪽에 문이 넓어질 겁니다. 주로 자비량이 되겠지만 처음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이 필요하고 넓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비전을 갖게 될 것이냐. 첫째는 오늘 저와 같이 컨설팅. 오늘 들어보는 거예요. 전체 아웃라인을 잡는 거예요. 제가 프레젠테이션 지금 하고 있어요. 여 밑에 보면은 따라합니다. 인지가 절반의 성공이다. 인지가 안 되면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유인물 이거 100번, 1000번 여러분들에게 드려도요. 이건 그냥 종이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인지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소그룹으로 적용하면 되겠다. 이게 이제 절반의 성공. 이미 절반의 성공이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성공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설계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 강의를 마치면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설계해보고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구성을 해보고 머릿속에 구상을 그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팀 구성, 아까 조직도 제가 예표를 드렸죠. 그런 걸 한다. 세 번째는 실행 단계로 갑니다. 미루지 마세요. 오래 있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즉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숙제는 언제 하는 게 좋아요? 숙제는 언제 하는 게 좋아요? 즉시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해서 우리 학교 갔다 오면은 아무개야 숙제했니? 안 했어? 이따 할게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숙제하고 놀아라 그래요. 숙제하고 놀아라. 우리도 숙제하고 노는 게 홀가분해요. 실행은요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도요 머릿속에 이게 떠오르면요 구성해보세요.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하다가 어려우면 무조건 저한테 전화하세요. 메일 주세요. 저한테. 제가 가까운 거리면 즉시 달려가서 같이 돕고, 원거리면 제가 뭐 같은 통화라든지 뭐 자주는 못 가니까 어쨌든 저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외까지 다니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더러더러 있을 겁니다. 요청만 하면은. 그럼 저하고 만나서 이런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적용되는 겁니다. 목적 아까 얘기했죠. 양육하는 단계, 그 다음에 회복시키는 단계, 선교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가 예방이라고 그랬어요. 예방을 간다. 그래서 양육 여러분들이 하면서 제자화를 만들 것이고, 리더 발굴을 하게 될 것이고, 어려운 가정들이 회복되고, 어려운 개인들이 회복될 것이고, 정체성 회복이 되고, 결국에는 전도나 선교로 연결이 된다. 넌크리스찬들이 우리 용어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비라고, 예비 신자라고 그러는데, 그 예비 신자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기웃기웃하고 접근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뭐예요? 주님을 알게 돼요. 개똥이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요. 다음 주일날 9시까지 제가 갈게요. 모시러 갈게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오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가정사역이 가장 좋습니다. 머릿속에 그릴 때 가정사역은 꼭 교회에서만 해야 된다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사역은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카페, 어떤 공동체 모임, 그 다음에 뭐 가정,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꼭 교회에서만 하려고 하면은 그분들이 교회에 오기를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넌크리스찬들이. 교회라는 존재로, 우리 예를 들어서 절간에서 4월 첫 화요일날 엄청나게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우리 초청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거기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일단 선입감이 절간을 내가 집사가 가야 돼? 내가 장로인데 뭐 절간에 가서 뭐 이거 해야 돼? 공양 뭐 이거 봐라 뭐 하는 거 이거 해야 돼?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선입감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걸 한다 해도 교회 문턱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방 모임, 공동체 모임 어떤 데서도 된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진행한 사진들입니다. 그냥 예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사진들이고요. 이거는 청소년 담당했던 내용들이고요. 예비 프로그램, 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 이거는 인천 영종도 어디 같은데, 이거 아마 제가 시니어 쪽에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쯤 하고서 이제 제가 전체적인 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 과정을 12강좌로 들어야 되는데, 교수님 12강좌로 들으려면 최소한 3년에서 4년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형태로 보면은 지금 작년에 11월 달에 하고 지금 2월 달에 하고 또 계획된 게 4월 중순인가 있어요. 그럼 1년에 3-4번밖에 저를 못 만나고, 많이 만나면 4번, 적게 만나면 2번. 공개 세미나 빼고 오프라인 강좌니까 요거는 제 가정사역은. 그럼 12번을 만나려면은 적어도 이렇게 가끔 빠지는 분들 계산하면은 4년, 5년 막 이렇게 걸린단 말이죠. 그거 언제 졸업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돕는 방법을 구상한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10몇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아니면은 제가 소개 안 하더라도 교수님 이런 거를 제가 한번 만들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동규 권사님 같은 경우 뭐 복지관이나 청소년 쪽에 뭐 이렇게 관계하고 있어 일을. 그쪽에서 생태 교육이나 숲 체험이라든지 뭐 이런 환경 쪽에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저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걸 만들어 가지고 단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좋네요, 해보세요 하고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최소 2개 이상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돼요. 이거는 필수예요, 졸업하기 전에. 그럼 여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것이 5회기 5학점을 인정해 주겠다.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5번 여기 안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대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직접 해보라는 거예요. 직접 2개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꼭 2개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2개 이상을 해봐라. 어떻게? 직접 내가
계획서를 짜보고 해보는 거예요. 몇 회기짜리든지 해보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안 거쳐보고 무슨 수료했다고 가정사역 전문가 뭐 과정 뭐 이거 수료증 인증서 이거 받으면 뭐예요? 글자 그대로 안방 면허잖아. 안방 면허. 여러분들이 필드에 가서 뭐 해보세요. 아무것도 못 담임 목사님 불러서 장로님 뭐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맡아보세요. 아유 난 못해요. 이거 배우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거기에 대한 인정은 제가 많이 힘쓴 겁니다. 이거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5회기 5학점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7번만 최소한 만나자는 거예요. 최소한 7번. 2년 안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수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개, 4개를 했어요. 뭐 어떤 뭐 5개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더 인정할 수 있겠죠. 이거를 더 인정할 수 있겠죠. 졸업 심사를 할 때, 최종 여러분들이 졸업 심사를 할 때 제가 관여해서 이 학생은 제 프로그램을 얘가 요만큼만 하기는 이만큼 있습니다. 이분은 충분히 졸업 인정이 됩니다. 하고 제가 인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수로 최소 2개 이상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예. 뭐 아직은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제가 진행하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눈이 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작이 반이다. 제가 학교 공부할 때 루이스 폴코 교수님의 이제 교재를 가지고 원어로 돼 있었는데 그때 뭐 다 이해는 못했어요. 다 잊어버렸지만 기억 남는 게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끝 페이지에 강조했던 게 모든 유충, 곤충은 탈피 과정, 껍질 벗기라는데 뭐 예를 들어 매미가 껍질을 벗고 메뚜기, 사마귀가 껍질을 벗고 나오는데 늦게 껍질을 벗는 곤충은 늦게 진화되거나 늦게 성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껍질을 늦게 벗으면은 그 곤충은 죽는다라고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21세기 미디어 가정사역 필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되고 이런 시기에 인지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실행을 늦추고 미루고 다음에 졸업 전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도태된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기 전과 배운 후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그냥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가장 큰 적은 내부의 자신뿐이다. 21세기 미래학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접근이 될 수 있는가를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어요. 청소년이라 하면 초등학교 2, 3학년 이상부터 적용해도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충분히 인지가 돼요. 이제 구체적인 건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게요. 크게 세분화 시킨 겁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고 부부 프로그램이 있고 부모 프로그램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하는 것. 그 다음에 시니어가 있고 돌봄 가족, 주로 다문화 쪽 한부모, 그 다음에 청소년 가장, 독거노인 가장, 이런 이제 관심 가정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러죠. 그 다음에 사별 가정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런 가정들,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부부가 살긴 사는데 정서적 이혼 상태, 제가 저 논문 쓸 때 썼던 용어인데 정서적 이혼 상태로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말도 잘 안 섞고 밥도 같이 잘 안 먹고 각각 방 쓰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우리가 탓할 건 아닙니다.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다면은 충분히 우리는 수용을 합니다. 대신 그분들은 상담이 필요하거나 대화 상대가 필요하거나 같이 차 한잔 마셔주는 그런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가 그분들을 그렇게 돌봐야 된다. 이런 인지가 필요합니다. 다문화, 이런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노숙자도 있습니다. 노숙자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바퍼에 관계되어 있는데 교수님 그분들을 위해서 돕는 프로그램이 뭐 있을까요? 저한테 문의한다면은 저는 자신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제가 프로그램 몇 개 해봤어요. 그거를. 이동규 권사님도 알겠지만 우리가 몇 번 노숙자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일단 잘 안 씻고 그분들은 그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서산 해미 쪽에서 했는데 한 30명 정도를 이렇게 모아서 했어요. 트레이닝도 맞춰서 딱 세팅해주고
그다음에 이 미용실 하시는 집사님에게 부탁해서 재능 기부해 주세요. 하루만 와서 그분들 머리 이것 좀 커트해 주세요. 그랬더니 기쁨으로 왔어요. 광고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쉬는 중간중간에 옆방에 가면은 머리 커트 전문가 미용사가 대기하고 계십니다. 아무 때 와서 이쁘게 입알아서요. 30명 중에 몇 사람이 머리 깎았을 것 같아요? 장로님 몇 사람이나 머리 깎았을 것 같아요?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명 정도. 앞에 학생 몇 명 정도 깎았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가 정답이에요. 빵명. 안 깎은 이유가 뭡니까? 창피해서. 또 예? 정답입니다. 딱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먹고 사는데 지장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있습니다. 자기들은 지저분해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가서 돈 1,000원 받고 줄 서서 밥포하는 데 가서 밥 얻어 먹고 이 지장이 없어요. 핸섬에 가고 젠틀에 가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직접 내가 해봐요. 직접 추리닝 이쁘게 해서 우리가 다 배부했어요. 갈 때 다 벗고 가더라고. 그분들 왜 벗어요? 근데 가방에 챙겨요. 이거는 그냥 잘 때 잠옷으로 쓸 거예요. 평소에 안 입어요. 깨끗한 거 안 좋아합니다. 아시겠지만 보도되어 있지만 추우니까 공동으로 자는 따뜻한 방을 이렇게 국가에서 해가지고 그분들을 모셨어요. 안 들어갑니다. 그분들 거기 들어가면은 9시면 불 꺼야죠. 10시 되면은 드론드론 하지 말아야 되죠. 술 안 먹어야 되죠.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거를 속박받기가 싫어하는 그분들은 그런 제도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인이다 프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추우면 뭐 술 한 병 사다 먹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접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실제로 필드에서 뛰어보지 않으면은 그분들 못해요. 그래서 그 재능 기부로 미용사 내외가 오셨는데 충주에서 누가 깎을게요? 제가 깎았어요. 미안해서 내가 깎았어요. 우리 스태프들 내가 야 깎어. 아이 엊그제나 그래도 깎어. 그럼 미안하잖아요. 모셔다가 재능 기부 하루 미용실 문 닫고 왔는데 얼마나 미안해요. 그 우리 막 강제로 깎았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재미도 있고요. 좋아요. 그때 막 이런 거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막 후원도 해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막 먹을 것도 주시고 이런 일들이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부서에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원주 제1장로교회 아시죠? 우영각 장로님 교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통합측인데 통합측 맞죠? 제가 그 진색굴이라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진색굴에서 목회자 부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입니다. 여기 교회 목사님이 여기 사진에 없네요. 그분이 지원자로 들으셨어요. 목사님 내외분이 조금 아신 분인데 4주 프로그램 4회기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분이 참석하시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늦게서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재연배 됐는데 너무 늦게서 이런 때 눈이 떴다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와서 중직자들 대상으로 이것 좀 한번 해주세요 해서 들어간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브라보 그때 브라보라는 프로그램인데 뭐 하여튼 남편들 중심에 부부 중심이었던 것 같은데 리더 그룹 뭘 해가지고서는 이거를 이제 세미나 워크숍 하루짜리를 제가 하고 인증샷 한 거고요. 이거는 저희 부부가 커플스쿨 두란노 쪽에서 감당한 이쪽 평택 쪽에서 한 거네요. 평택 쪽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전남 화순군에 갔는데 거기서 요청이 왔어요.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전문가를 어떻게 찾다 보니까 저희 커플을 알게 돼가지고 담당자가 저희를 불러가지고 어디 이렇게 야외 어디든데 빌려가지고 다문화하고 그때 이제 다문화 모집하니까 잘 안 돼가지고 귀촌 귀농을 빠뜨렸는데 제가 프로그램에 안 들어갔어요. 귀촌 귀농 쪽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 그쪽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거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귀촌 귀농 50대 정도 전후되면은요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요. 우리 장로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보훈처에서 전직 과정 이렇게 이제 제대 이렇게 20-30년씩 근무하신 분 제대 앞두고 1년 정도 남겨놓고 교육받는 프로그램에 제가 한 3년 이제 교수로 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힐링 쪽하고 이제 귀촌 귀농 저는 이제 귀촌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게 누가 이제 소개해가지고 이런 거 그냥 가서 사는 얘기 해주세요.
경험한 거 해주세요. 행정 뭐 이런 거, 밭에 콩 심은 거 이런 거 얘기해 주세요. 같이 해서 제가 접근에 대해서 눈이 떴어요. 제가 한 걸 이제 가서 사례 발표처럼 했는데, 그런 거 이제 관심 있는 분들 누가 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관심들 많아요. 지금 그런 거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뭐 2회기짜리 4회기짜리 이런 거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귀촌하신 분들과 같이 한 30명 정도 그때 모아서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 서먹서먹하잖아요. 낯선 사람들끼리 오면 서먹서먹합니다. 그래서 라포 형상으로 위해서 이렇게 스티커 붙이기도 하고, 머리도 막 우스꽝스럽게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럼 막 빵빵 터져요. 막 웃고 재밌게 해요. 1시간 정도로 라포 형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이제 우리 어떤 강좌라든지 토론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마지막에는 가급적이면 예식 프로그램을 접근합니다. 뭐 촛불 예식이라든지 뭐 종이에 뭘 이렇게 나의 고백처럼 이런 걸 써본다든지, 버킷리스트를 써본다든지, 부부관계 같으면은 부부가 온다면은 부부가 할 때는 제가 많이 하는 게 유언서 작성입니다. 불 쫙 꺼놓고 신디 막 그냥 장송곡 며칠 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깔아놓고, 배우자가 내가 지금 사망했다 치고 배우자에게 남기는 유언을 써보세요. 이런 거 하면 엄청난 라포 형성이 됩니다. 막 울고, 실제로 상대방 한 사람 여기다 뉘어놓고 하얀 천 있잖아요. 하얀 천 착 씌워놓고, 당신은 시체입니다. 지금부터 숨도 쉬지 마세요 하고, 옆에서 이제 배우자가 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보, 나는 먼저 하늘나라로 갑니다. 남은 애들 딸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 해요. 그럼 막 대성통곡하죠. 그러면 회복되고 이런 프로그램. 그래서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예식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서 접근한 것이 좋다. 이런 건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를 할 때 이제 제가 다음 회기 때부터 2개 내지 3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전체 이제 아웃라인만 잡는 거고요. 그런 걸 한다. 아버지 교육, 이거는 이제 두란노 쪽이 아니고, 이제 제가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각종 단체나 교회나 사회기관에서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소개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학교 쪽도 마찬가지고요. 아빠 학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요거는 싱가포르에서 제 부부가 같이 가서 싱가포르 한인교회에 들어가서 주재원들 대상으로, 꼭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분들 가운데 3분의 1은 넌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커플 스쿨 합니다, 부부학교 합니다 하면은 그분들이 광고를 통해서 아름아름 온단 말이죠. 그래서 실비 받고, 후원 기관이 필요하면 후원을 받고, 교회 같으면 재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 있죠.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한다. 청소년, 이것도 이제 제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될 내용입니다. 비전 캠프 혹은 뭐 청소년 캠프 이런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캠프라 하면 꼭 1박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4시간짜리, 6시간짜리, 8시간짜리, 뭐 1박, 2박 3일 이렇게 다양하게 합니다. 요즘은 스피드 시대예요. 1박 잘 안 합니다. 나가서도 하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최소 2-3시간 이런 것도 만들고요. 프로그램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막막하면 저한테 문의하면은 샘플도 있고 제가 수정도 해드립니다. 예비 대상자, 대학생, 청소년부, 이 예비 쪽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나이를 상향으로 잡지 마세요. 나이를 하향으로 잡으세요. 아시겠지만 야동에 접근하는 연령대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동에 접근하는 연령대. 우리 세대는 야동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우리는 어떤 세대예요? 여기 임성빈 장로님, 이 장로님 그룹들은 우리가 어떤 세대냐면은, 우리가 이성에 접근하는 게 기껏 배운 게 뭐예요? 볼 수 있는 게 썬데이 서울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우리 신세대는 모르죠, 그죠? 거기에 야한 수영복 입고 나온 거,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이성에 대해서 눈 떴어요. 다음 세대, 이런 그룹들은 어떤 세대예요? 호환마마 비디오 세대, 그죠? 호랑이가 뭐 이렇게 비디오 세대. 또 신세대 그룹 유튜브, 맞습니다. 빨강 마우라, 빨강 머리띠인가 뭐 이런 거였어. 팩 아무개 가수 막 이런 거 나올 때 비디오 세대를 넘어서 이제 CD, USB 세대까지 막 와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김희숙 집사님 딸이 이제 늘 다녔는데 오늘 안 왔어요, 그죠? 걔 딸 정도면은 보통 연령대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야동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걔네들은 접근이 돼요. 왜냐하면 눈만 뜨면 다 이 IT 매체가요,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뜨면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뭐죠, 그 광고 매체 이런 것들이 떠요. 우리 한참 막 이상한 뭐 문자 같은 거 많이 떴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차단이 많이 되지만 스팸 같은 게, 청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얼마나 많아요. 또 지들끼리 이제 놀다가 야 너 뭐 봤냐? 야 그거 뭐 재밌더라. 뭐 걔들끼리 공유하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막 폴더 저장해놓고 우리 모르게 막 이런 거 들어가면 내 주민등록 도용해갖고 막 걔네들 다 들어가 있어. 막 부모 거 해가지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향으로 잡아야지 여기서 예비해가지고 막 대학생 이렇게 잡으면요 시시하게 느낍니다. 시시하게. 지금 뭐 피임이 어떻고 가임기간이 어떻고 뭐 콘돔이 어떻고 백날 첫날 속으로 뭐라고요? 아이고 할아버지 또 그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런 거 걔네들이 다 섭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향으로 잡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예비 그룹은 중학생 정도도 괜찮다. 걔네들 이런 19금, 29금 얘기해도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다 걔네들이 수용을 합니다. 이해가 돼요. 단지 그거를 적응 못하는 게 뭐예요? 어른들이 적응을 못해요. 애들한테 저런 걸 가르쳐?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특히 애들한테 저런 걸 보여줘? 걔네들은 다 이미 섭렵했어요. 목사님 자식들, 장로님 자식들 천만에요. 걔네들 똑같은 애들이에요. 우리 눈으로 저는 목사님 자식이, 권사님 딸이,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정사역자들은 조금 이렇게 눈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성이성교제, 결혼과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로 하면 됩니다. 어제 제가 어떤 요청을 받았냐면은 세종시에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한 동아리에서 이걸 맨 밑에 있는 저거를 좀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동아리 모임에 가서 했어요. 소강당에서 한 200명 정도 모여서. 근데 거기서 정식 총무처에서 제의가 왔어요. 4회기짜리 프로그램을 당신이 와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지금 그 기획서를 어제 제가 보냈어요. 뭐 승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넌 크리스찬들 대상으로 하니까 종교를 뛰어넘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1회기는 뭘 하고 2회기는 어떤 거라고 3회기는 어떤 거라고 4회기는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거기에 이제 지금 보냈습니다. 기한서를. 강의 계획안을. 그래서 어떻게 결정은 될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요 주변에서 많이 하게 돼요.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김혜숙 교사가 자기네 학교에서 자기네 학생들을 데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인성교육 차원에서 했어. 근데 소문이 나서 학교에서 교장님이 좋은 인사고가 형성되고 이거 교육지원청에 보고가 됐어. 이 선생님 이런 거랍니까? 우리 학교도 와주세요. 우리 학교도 와주세요. 이런 거는요 순식간이에요, 여러분들. 또 만에 안에 매스컴을 탔다. CGN TV에 제가 들어가서 옛날에 아버지의 사랑에 짜서 그걸 이제 공동 MC를 연예인하고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매스컴 타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또 이제 이렇게 사회에서 엄청나게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 이게 평신도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해봐야 한다. 일단 해보자는 것이죠. 건강한 가정과 결국 우리의 목적과 의식은 이런 것이다. 청소년 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산에 있는 학교에 가서 공감교육 고리 있게 해가지고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이 고리 있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쪽에 해달라고 해서 제가 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쟤네들만 성장되느냐? 아니요. 이미 저런 거를 제의받았을 때 머릿속에서부터 그림을 그립니다. 내가 어떻게 그 젊은 이 10대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걔네들 용어도 모르는데 이런 게 막 이렇게 와요. 나부터 그때부터 이제 성장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막 팽팽 돌아가요. 그때부터 인터넷 찾고 교재 찾고 내가 공부한 옛날 교환 뒤지고 신세대에 들어가 대화를 어떻게 단어를 쓰는 이런 거를 막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고요. 이 학교는 아니고 아산에 가면 충무교육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청남도 관내에서 부적응 학교 정규교육에 부적응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학교가 있어요. 도에 하나 있는 충무교육원에 가서 제가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데 쭉 앞에서 앉잖아요. 몇십 명의 학생들이 앉아요. 거기는 좀 프리하더라고요. 정규 공부 시간에는 핸드폰을 다 수거하는데 요즘 학교에서 핸드폰 수거하나요? 못하게 하는 데가 많던데 요즘 뭐 이것도 자유인권 침해다 해갖고 못하더라고요. 예전에 했는데 그죠?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거 핸드폰 갖고 있더라고요. 공부 걔네들 안 해요.
여기서 강사가 떠들들면 안 돼. 일단 딱 앉으면요. 우리 민방위 교육, 예비군 훈련 교육 가면 딱 이거 수그려 붙이고 안 듣는 거 있잖아요. 딱 그 스타일, 그 모드로 딱 들어갑니다. 애들이. 수그려 붙이고 이거예요. 하거나 말거나 안 듣습니다. 근데 머릿속으로 다 들어요. 걔네들이.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요. 물어보면 알아요. 막 하더니 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앞에 서는데 한 녀석이 이렇게 하다가 옆에 넘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선생님 공부 강의 잘하신다. 좋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때 걔가 용어를 쓰냐면은 좋다라는 뭐 하여튼 뭐 좋다라는 무슨 용어를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쩐다. 맞아요. 옆에 있는 님이 맞아 쩐다. 학교 수업도 저렇게 쓰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쩐다 그러는. 내가 쩐다라는 걸 몰랐어요. 장로님 쩐다가 뭔지 들어보셨어요? 쩐다. 못 들어봤죠. 해외에서는 쩐다라는 용어를 들어보나요? 전혀 모르죠. 네. 장로님 세대는 아십니까? 쩐다라는 거 알죠? 이제 신세대 장병들을 많이 접했으니까 안단 말이죠. 이 신세대는 알잖아요. 쩐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내가 쩐다라는 거 몰랐어요. 쩐다가 뭘까? 음식으로 하는 부패, 쩔었다 막 이런 뜻으로 생각한 거예요. 막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근데 그게 안 좋다라는 용어를 확실히 하는 게 그 옆에는 뭐라고 했냐면 맞아 개쩐다 그랬어요. 이 개가 들어가는 거는 분명히 욕이요. 우리나라 말 중에 개가 들어가면 무조건 욕이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알았어. 이게 내한테 욕하는 거다 이놈이. 세대 차이가 나든지 내가 강의를 못하든 이거는 욕하는 거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강의를 맞췄는지 몰라. 기분이 막 이상해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물었어. 야 아무개야 아들아 쩐다가 뭐니? 좋다는 뜻이야. 그래? 근데 옆에가 개쩐다. 야 그거 욕이냐? 개쩐다가 뭐냐 했더니 최고라는 뜻이야.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아, 이 세대 공감. 내가 그런 걸 너무 몰랐어요. 너무 몰랐어. 예를 들어 임성빈 학생이 손주가 할아버지 쩐다 막 이러면은 이게 뭔 소리야 막 욕인가 막 이렇게 했어요. 개쩐다 그러면 욕인가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하고 알면서 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필드에서 그래서 2명이 됐든 1명이라도 데리고 내가 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전체 아웃라인이에요. 청소년들은 어떻게 내가 프로그램을 짤까? 그래서 앞에는 어울리기, 바로 알기, 마음 열기는 라포 형성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라포 형성, 게임도 해보고, 막 가위바위보도 해보고, 막 찾아가서 인사도 해보고, 막 스티커도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 붙여주고, 막 가위바위보가 머리도 막 이상하게 묶어보고, 이런 거 할 때 중요한 거는 나중에 제가 뭐 실습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상이 주어야 됩니다. 학생들은 제일로 웃기게 장식한 사람 문상 준다. 임성민 장로님 문상이 뭔지 아십니까? 조문 가는 거. 선교사님 문상이 뭔지 아세요? 전혀 모르죠. 여기 신세대 가면 압니다. 이제 문상이 뭡니까? 금방 알잖아. 금방 이게 차이야. 우리 세대하고 이게 차이야. 문화상품권의 준말. 걔네들은 그런 용어로 써요. 문상 줍니다. 뭐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져. 그때부터 막 이거 막 난리가 나는 막 엄청난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도자인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다. 자, 여기까지 하고서 한 10분 정도 티타임하고 제가 나머지 1시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